안녕하세요. 콘텐츠 융합 디자인 학부의 강은정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5강 웹사이트 분석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사이트의 목적 정의에 대해서 공부하셨죠. 오늘부터 분석을 시작을 하시는데요. 오늘 그리고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까지 3주에 걸쳐서 다양한 분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우실 내용에 대한 목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학습 개요가 나오고요. 두 번째, 세 번째가 오늘 배울 학습 내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웹사이트 평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요. 그리고 좋은 웹사이트의 요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예정입니다. 자,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이트가 좋은지 좋은 사이트에 대한 요건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평가와 그 평가를 위한 좋은 웹사이트의 요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학습 정리는 오늘 배우신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학습 개요입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요. 첫 번째, 웹사이트 평가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 좋은 웹사이트의 요건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세 번째, 실습 시간에 여러분들이 사이트 평가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사이트 분석을 실습해 보는 것으로 오늘의 내용을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주요 내용을 보시죠. 자, 오늘은 이런 내용들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웹사이트 평가의 정의. 두 번째, 웹사이트 평가의 방법. 세 번째, 웹사이트 평가 체크리스트. 4번, 좋은 웹사이트의 요건. 자, 5번, 웹사이트 평가를 실습해보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웹사이트 평가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웹사이트 평가의 정의. 자, 평가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보도록 하죠. 국어 사전에서는 평가의 정의를 사람이나 사물의 가치를 판단함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웹사이트는 국어 사전에서 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사전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석하면 웹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치를 판단함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웹사이트 평가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웹사이트가 무엇이 문제인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웹사이트 평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수업이 끝나고 여러분들이 실습을 진행하시게 되는데요. 제가 나눠드리는 평가 체크리스트 문서가 있습니다. 그 문서에 여러분들은 하나하나 사이트를 보시면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 먼저 그 내용적인 것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 웹사이트에 대해 전반적인 느낌, 콘텐츠, 내비게이션, 기능, 상호작용성, 디자인, 시스템, 거래 프로세스, 정보 구조 등 평가 체크리스트를 통해 웹사이트를 진단하고 그에 따른 웹사이트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평가 체크리스트는 사이트의 목적과 특징에 따라 적절하게 항목들을 구성해서 중요한 목적에 해당하는 항목에는 가중치를 둘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나눠드리는 그 체크리스트 문서를 여러분들이 그대로 사용하시기보다는요, 여러분들의 사이트마다의 특성이 있습니다. 쇼핑몰이라고 한다면 어떤 물건을 판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요소들의 가중치를 두셔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체크 항목들을 모두 다 사용하실 필요가 없고요. 상황에 따라서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빼실 거는 빼시고 좀 더 중요한 항목이라고 생각하시면 항목을 더 늘리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 진단 내용 중에 사이트에 문제점이 도출되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개선안도 함께 웹사이트 분석서에 작성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제가 수업 초반에 이 분석에 대한 그 프로세스에서 분석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분석을 하는 이유는 좀 더 나은 방향, 그러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분석을 한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분석을 한 내용은 분석만으로 끝내시지 마시고 어떻게 이런 문제점을 개선을 할 수 있을까, 해결할 수 있는 대안도 함께 그 웹사이트 분석서에 작성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웹사이트 평가 체크리스트 항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가 항목을 지금 12가지로 나누어서 써놨는데요. 뭐 이러한 내용 외에도 뭐 더 추가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평가 항목 중에서 우리 사이트에서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뺄 수도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이러이러한 항목은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그 요소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전반적인 느낌. 두 번째, 메인 페이지. 세 번째, 웹사이트의 목적 설정. 네 번째, 사용자 분석. 다섯 번째, 컨텐츠. 여섯 번째, 내비게이션 시스템. 일곱 번째, 페이지 구성. 여덟 번째, 레이블. 아홉 번째, 검색 시스템, 통계, BBS. 게시판을 얘기를 하는 거죠. 열 번째, 그래픽. 11번째, 운영 및 관리. 12번째, 마케팅. 자, 다음으로 각 평가 세부적인 항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있는 그런 항목들은 필수적으로 모두 사용해야 되는 항목들이 아니라 예시를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런 사례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정하신 그 사이트에 적합한 그런 평가 항목으로 다시 재설정하실 수 있다라는 거, 그 점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전반적인 느낌에 대한 세부 항목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웹사이트를 브라우징하면서 신뢰감이 느껴지는가? 웹사이트를 브라우징하면서 좋았던 점은 또는 좋지 않았던 점은 무엇인가? 전반적인 느낌을 한번 체크를 해보는 그런 항목이었습니다. 두 번째, 메인 페이지. 메인 페이지 디자인은 좋은 인상을 주는가? 자, 웹사이트에서 초기 화면이라고 하는 이 메인 페이지는요, 가장 중요한 페이지임에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정말 중요한 페이지입니다. 사용자가 이 메인 페이지에 들어와서 그 첫인상으로도 사용자는 5초 안에 이 사이트를 나갈 수도 있고요. 페이지에서 좋은 인상을 받았으면 이 사이트를 계속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또한 그 웹사이트의 서비스가 무엇인지 분명하고 단순하게 그리고 짧게 짧은 시간에 이 메인 페이지에서 파악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사용자가 이 사이트에 들어와서 여기는 쇼핑몰이구나. 여기는 온라인 학습 서비스를 하는 곳이구나. 금방 파악을 하시고 내가 이 사이트를 사용할 것 같다, 사용할 것 같지 않다.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로 웹사이트의 목적 설정 부분에 대한 항목입니다. 도메인 네임과 웹사이트의 성격이 잘 어울리는가? 업체의 창업 이념과 활동 목적이 웹사이트를 통해서 전달되는가? 웹사이트의 목적은 무엇인가? 웹사이트의 목적 설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웹사이트의 유형은 무엇인가? 네 번째, 사용자 분석에 해당하는 평가 세부 항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즉 주된 타겟 고객 또는 일반 고객은 누구인가?
현재의 사용자와 미래의 사용자는 누구이며 어떻게 다른가? 사용자가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용자가 웹사이트에서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가치에 대한 설명인데요. 사용자가 가장 가치 있어 하는 것, 예를 들어서 빠른 정보 검색인지, 아니면 뭐 양질의 컨텐츠를 원하는 건지, 아니면 트렌디한 그런 비주얼들, 아니면 디자인들, 아니면 뭐 사용 편의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이 문구에 속하는 평가 항목이 되겠습니다. 사용자가 웹사이트에서 어떤 종류의 작업을 할 수 있는가, 뭐 웹사이트의 기능, 또는 이게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 이런 것들을 여기서 평가를 할 수 있겠네요. 자, 5번째 콘텐츠 항목입니다. 콘텐츠 구조의 구성 형태는 하위 사이트에서 별도로 사용한 콘텐츠 체계는 사이트의 성격과 콘텐츠의 체계 및 구조가 잘 어울리는가. 이 세 가지 항목은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인포메이션 아키텍처 부분에서 배우셔야 하는 이론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이 평가 체크리스트를 체크하실 수 없는 그런 항목인데요. 현재 여러분들이 이제 평가를 하실 때에는 이 항목은 제외하시고 평가를 하시되 내용은 좀 알고 넘어갈게요. 콘텐츠 구조라던가 콘텐츠 체계 이런 것들은 이제 콘텐츠를 이제 분류하는 또는 구분하는 그런 이론들을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하는데요. 구조라고 하는 거는 계열 구조니, 계층 구조니, 그리드 구조니 이런 식으로 컨텐츠 전체를, 그러니까 사이트의 전체를 구성하는 구조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콘텐츠 체계라는 거는 각각의 그런 컨텐츠들을 나열하고 배치하는 그런 구분 방식을 컨텐츠 체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컨텐츠를 구분을 할 때 가나다 순으로 배치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시간 순으로, 기사 검색 같은 것들은 이제 시간 순으로도 배치를 많이들 하죠. 이런 식으로 컨텐츠들을 어떻게 배치를 하고 나열을 하는지, 구분을 하는지에 대한 것이 바로 컨텐츠 체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사이트에서 꼭 필요한 좋은 컨텐츠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양질의 컨텐츠, 이 사이트에서 꼭 필수적인 그런 컨텐츠, 차별화된 컨텐츠,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일 수 있겠네요. 회원들이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게시판 등의 설계가 잘 되어 있는가? 요즘에는요, 사이트를 만든 사람들이 일방향적으로 컨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이트를 사용하는 사용자들도 컨텐츠를 제공하는 그런 양방향 시대의 그런 인터넷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방향적인 구조보다는 양방향으로 회원들이 컨텐츠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게시판의 설계가 굉장히 필수적이죠. 그러면서 커뮤니티의 형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6번째, 내비게이션 시스템에 대한 항목 사례입니다. 현재 위치를 알려주는 내비게이션 형태는 적절한가? 자,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은 이동에 관련된 그런 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내비게이션을 사용해서 이 페이지에서 다른 페이지로 이동을 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이동한 현재 위치가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통해서도 알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글로벌 내비게이션의 구성은 적절한가? 로컬 내비게이션의 구성은 적절한가? 자, 여기서 글로벌 내비게이션의 용어를 한번 정의해 보도록 할게요. 글로벌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은 사이트 전체적으로 모든 페이지에서 내가 사용 가능한 내비게이션을 글로벌 내비게이션이라고 말하고요. 로컬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페이지에 들어갔을 때에만 사용이 가능한 내비게이션을 로컬 내비게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내비게이션은요, 메인 페이지에 딱 들어갔을 때 상단에 보여지는
그 내비게이션을 글로벌 내비게이션이라고 지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상위에 있는 그 내비게이션은 모든 페이지로의 이동도 가능하고요. 각 페이지로 갔을 때에도 항상 그 자리에 사용이 가능한 내비게이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문장 속의 링크의 유무와 적절성은 이미지의 alt 속성은 잘 되어 있나? 예, 여기서 alt라고 하는 용어를 정의를 해보겠는데요. alt라고 하는 것은 태그의 일종이에요. HTML 태그 중에 하나인데, 자, 이미지로 이루어진 내비게이션은 만약에 이 이미지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했을 때 이미지가 로딩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내비게이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럴 때 이제 alt 태그를 사용해서 그 이미지의 그 네이밍을 또는 그 메뉴의 이름을 alt로 정의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마우스를 가져갔을 때 풍선말처럼 메뉴의 이름이 뜨는 것을 바로 alt라고 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사이트의 접근성과도 관련이 있고요. 이미지가 깨졌을 때, 뭐 이미지가 로딩이 안 됐을 때도 참 유용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시각 장애인의 경우 이미지를 볼 수가 없죠. 그런 경우에 시각 장애인을 위해서 음성으로 변환을 시켜서 그 메뉴를 전달을 해줄 때에도 이 alt 태그가 사용이 됩니다. 자, 이 항목은 사이트의 접근성과 관련이 큰 그런 항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사이트의 확장성을 고려해서 내비게이션을 설계하였나? 내비게이션 바의 위치와 이미지는 적절한가? 관련 사이트로의 연계 내용과 선정 이유는 원활한 흐름으로 사이트를 안내하고 있는가? 추천 사이트 등의 외부와의 연계는 정확한가? 자, 7번째 페이지 구성 부분입니다. 페이지의 크기는 사용자들을 고려하였나? 전체적인 페이지 레이아웃이 조화로운가? 창의 크기에 따라 페이지 변화되는 점은 없는가? 자, 8번째 레이블링 부분입니다. 레이블 형식이 텍스트인가 아이콘인가? 사용상의 문제는 없는가? 눈에는 잘 띄며 빨리 이해할 수 있는 레이블인가? 개발자 중심의 레이블인가? 사용자 중심의 레이블인가? 자, 여기서 어떤 레이블이 설계된 레이블이죠? 개발자 중심인가요? 사용자 중심인가요? 네, 맞습니다. 사용자 중심의 레이블이죠. 여러분들은 이제 사이트를 제작을 하실 때는 항상 사용자 중심으로 디자인이든 뭐 내비게이션이든 UI든 이렇게 아주 세세한 이런 레이블링 하나까지도 사용자 중심으로 설계를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레이블의 일관성과 친밀함은 레이블이 이미지일 경우 보조 설명은 잘 되어 있는가? 자, 보조 설명, alt 태그에 대한 내용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지일 경우에는 이미지가 깨질 가능성도 있고 로딩이 안 될 그런 문제가 생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보조 설명으로서 alt 태그를 사용을 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레이블의 범주와 깊이 등을 잘 고려해서 페이지를 구성하였나. 자, 9번째 검색 시스템과 통계 BBS. 해당 사이트에서 검색 시스템이 필요하다면 사용하기 편리하게 설계가 잘 되어 있나? 게시판의 특화는 되어 있나? 게시판의 관리는 잘 하고 있나? 담당자와 관리 주기는 적절한가? 10번째 그래픽 부분의 평가 세부 항목입니다. 디자인의 로딩 속도는 느리지 않은가? 메인 페이지의 디자인은 사이트를 잘 설명하고 있나? 해당 웹사이트의 성격에 맞는 디자인인가? 디자인의 색상 등이 사이트와 어울리며 편안한가? 오히려 디자인이 사이트의 내비게이션에 방해가 되지는 않은가? 자, 11번 운영 및 관리에 해당하는 평가 세부 항목입니다. 어떤 검색 엔진에 등록되어 있나? 검색 엔진에 적절한 분류에 등록되어 있나? 검색 키워드는 정확한가? 검색 엔진의 사이트 설명은 잘 되어 있나? 페이지별 타이틀 설정은 잘 되어 있나? 사용자 서비스의 관리는 잘 되고 있나?
회원제인가? 적절한가? 오히려 방해되는 요소는 없는가? 시기별 회원관리 프로그램은 잘 계획되어 있나? 현재의 기술 수준과 사용자들을 고려해서 가장 경제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있나? 자, 웹사이트는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 및 관리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자, 다음으로 좋은 웹사이트의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가지의 요건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물론 이거 말고도 또 있습니다. 찾아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뭐 기본적으로 뭐 요러요러한 정도의 내용이면 좋은 웹사이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요건들입니다. 한번 보시죠. 1번, 유용한 정보와 기능을 제공한다. 2번, 양질의 콘텐츠로 네티즌들에게 호응을 얻는다. 3번, 사용하기 편리하게 되어 있다. 4번, 사용하는데 신뢰가 간다. 5번, 감성적인 만족을 주어 브랜드 이미지를 형성시킨다. 6번, 오락적인 요소를 접목시켜 흥미를 유발시킨다. 7번, 사용자의 참여를 유도한다. 8번,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유용한 정보와 기능을 제공한다. 사이트의 유용성이란 웹사이트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나 내용의 유용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좋은 웹사이트는 쓸모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좋은 웹사이트에는 사용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든지, 필요로 하는 것을 충족시켜 준다든지, 뭐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컨텐츠가 있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유용성에 해당하는 내용이겠습니다.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한다. 양질의 콘텐츠와 정기적인 업데이트는 한번 방문한 사용자들이 계속해서 올 수 있도록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좋은 또는 양질의 콘텐츠란 웹사이트의 목적과 사용자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들의 요구에 부응하며 그들을 리드해 나갈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용의 편의성을 제공한다. 얼마나 사용하기 편리한지를 판단하는 그런 내용이겠네요. 쓸모있는 내용이 많고 보기에 좋더라도 사용하기에 불편하다면 사용자들은 사용을 중지하고 다른 사이트로 이동하고 말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쇼핑몰에서 물건 하나 사는데 결제를 하는데 도저히 결제를 하는 그 시스템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제만 10번을 계속 반복했는데 결국엔 실패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용자가 이 사이트를 다시 방문을 할까요? 네, 아무도 방문하지 않을 거예요. 자, 이렇게 사용성은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돈 거래가 있는 사이트에서는 정말로 중요한 그런 요소이기도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에서도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됩니다. 산재해 있는 수많은 페이지들 사이에서 길을 잃지 않고 가장 빠른 시간에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인터페이스와 내비게이션 시스템의 편의성은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입니다. 편의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는 정교한 구조 설계, 다양한 경로로 접근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 시스템과 검색 엔진,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한 번에 알 수 있는 레이블링 시스템. 자, 이러한 요소들 우리 기획 그 프로세스에서 언제 우리가 이걸 기획하게 되죠? 네, 인포메이션 아키텍처. 자, 그 인포메이션 아키텍처 그 단계에서 구조 설계도 하고요, 내비게이션 설계도 하고요, 인터페이스 설계도 하고요, 레이블링 시스템 설계도 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을 다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이트의 신뢰성을 제공한다. 시스템이 불안정하거나 로딩 속도가 느리고 내용의 틀린 부분이 발견되거나 링크가 끊겨 있다면 그 사이트는 신뢰성이 떨어지죠. 사이트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요소들로는 안정적인 시스템,
철저한 유지 보수, 신속한 업데이트, 그리고 개인정보의 보호나 보안 등 이런 것들이 신뢰성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사이트가 뭐 최근 업데이트한 내역이 뭐 작년 그 날짜가 찍혀 있다. 이건 뭐 관리자가 포기한 사이트구나. 예, 신뢰성이 확 떨어지게 되겠죠. 링크가 끊겨 있다.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내용에 틀린 내용이 있다. 오탈자가 있다. 예, 신뢰성이 떨어지는 그런 요소입니다. 시각적인 즐거움을 제공한다. 같은 정보라도 어떻게 가공되고 제공되는지에 따라 그 가치가 더해지기도 하고 덜해지기도 합니다. 시각적 디자인은 그 사이트의 인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시각적 디자인은 사용자에게 감성적인 만족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차별성, 기억도, 선호도 등을 제고함과 동시에 사이트에 강력한 시각적 아이덴티티를 부여함으로써 브랜드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흥미 요소를 제공하는 그런 사이트.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의 흥미성은 사용자들의 발길을 유도하고 붙잡아둘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가 있어서 찾는 사이트가 아닌 이상 아무리 양질의 콘텐츠를 갖추고 사용하기에 편리할지라도 재미가 없으면 사람들은 그 사이트를 다시 찾지 않습니다. 학습 사이트의 경우에도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게임이나 오락적 요소를 접목시키고 있는 것이 추세입니다. 자, 다음으로 사용자 참여 요소를 제공합니다. 사용자들은 서로 간의 의견과 정보를 교환하며 스스로 하나의 콘텐츠를 형성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가 만들어가는 공간을 제공해서 사용자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유저 메이킹 콘텐츠라고 불리우는 블로그라고 하는 공간을 제공을 해서 사용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그리고 사용자끼리의 커뮤니티도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게시판이나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통해서 사용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쇼핑몰 등에서도 사용 후기 등의 커뮤니티를 통해서 매출을 확대해 나갈 수 있어 좋은 웹사이트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서비스의 궁극적인 목표는 고객의 만족입니다. 개개인 고객의 취향과 필요를 반영하는 개인화된 서비스는 뉴스나 쇼핑, 학습, 오락 등 전 영역에 걸쳐 고객에게 만족을 가져다 주며 웹사이트를 활성화하는 주요 요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화 서비스라든가 마이페이지, 스크랩 기능 같은 경우는 이런 개인화 서비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요소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좋은 웹사이트의 요건 8가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볼까요? 유용한 정보와 기능을 제공한다. 양질의 콘텐츠로 네티즌들에게 호응을 얻는다. 사용하기 편리하게 되어 있다. 사용하는데 신뢰가 간다. 감성적인 만족을 주어 브랜드 이미지를 형성시킨다. 오락적인 요소를 접목시켜 흥미를 유발시킨다. 사용자의 참여를 유도한다.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 다음으로 실습 과제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 웹사이트 평가와 좋은 웹사이트의 요건에 대해서 배우셨고요. 실습은 웹사이트 평가입니다. 제가 나눠드리는 평가 체크리스트 항목을 보시고요. 물론 이 체크리스트의 항목을 모두 다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추가를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본인이 정한 사이트에 더 중요한 요소가 있다라고 하면 새로 항목을 만드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한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해서 사이트를 평가를 해보시면 됩니다. 선정된 사이트를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진단해 보았으면 진단 결과를 요약해서 사이트 분석서를 작성해 보십시오. 분석서 작성 시 문제점이 도출된 항목에 대해 개선안도 함께 제시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 주 6주차에는 벤치마킹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